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판하고 자 하야해야 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야당에게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짰습니까? 내가 대표라면 말이죠. 우리의 잘못을 다 시인을 하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시인을 하고 윤 대통령의 과오는 바로 우리들의 과오다. 국민의힘의 과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민주당을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오도록 당신들이 그렇게 했느냐.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란듯이 말이죠. 야당보다도 더 악랄하게 더 무자비하게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까지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로드맵이 말이죠. 2월 달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4월 달에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때 대통령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 되면 현재 행정권력, 국회 권력 다 가지고 멋대로 할 겁니다. 연방제로 가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모두 심판을 받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2월 달에 조기 하야, 국회의원 300명 전부 사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동시에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중립 거국 내각을 여야 합의하에 구성을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교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참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저를 기대를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소집 해제 결의를 했죠. 그 새벽 4시경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해외 이제 무역 송금 대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우선 그날 밤에 환율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몇십만 1달러에 한 200원씩 이렇게 차이 나는 40원 차이가 나도요. 몇십만 불 이렇게 돈을 보내면은 엄청나게 환율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나라가 잘 된다면은 그런 것은 감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 자체는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다. 그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코미디 하는 줄 알았다. 생뚱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솔직한 국민들의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일단 논외로 치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할 정도로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은 말이죠. 그날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국가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국가는 이제 곧 무너질 것 같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에 아마 말이죠. 뭔가 국정 운영에 절망감을 가지고 뭔가 지금 분위기를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이죠. 대통령실의 예산을 전부 삭감해버렸죠. 검찰, 경찰의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감사원의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사실이 아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봐주기 판결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 앞바다에 시추선이 계약 1,000억 원을 계약을 해서 와 있는데 그걸 이제 포항 앞바다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스전을 이제 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지금 깎아버렸다고 그러고요. 지금 완전히 원자력 발전소 있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수도를 시키고 폐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들의 미래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리고, 그야말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말이죠. 반드시 회기 개시 30일 전에, 법률로는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안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헌법을 안 지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비상계엄이라든가 긴급 명령권은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합법적이라느냐 불법적이라느냐 그것만 보이면 되는데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이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말자 말이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못되고 지금까지 정책을 잘못했으면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당과 정은 말이죠. 하나입니다. 당이 그걸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서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가 매끄러지 못한 것은 여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건도 얘기를 하고 사사건건 얘기하고 물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 비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대통령을 만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자리에 그만두라 그러고 이건 초헌법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당의 탄핵 발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으면 되지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한번 살펴볼 것은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야당에서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까지 22번이나 여러 가지 고위 공무원들 장차관 탄핵을 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핵을 위한 탄핵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4명을 했죠. 총 26번인데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절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이죠.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습이 말이죠. 윤 대통령 하야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도 봐야 됩니다. 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 한 5분 30초 되는 비상계엄 선포 그 내용 한번 보셨나요?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것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요. 한번 그 비상계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통령께서 절대 제가 두둔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비상계엄 선포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이유를 말이죠.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은, 참으로 그야말로 그 대통령 하야도 좋고 말이죠. 탄핵도 좋은데, 동시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국민의힘은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하야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에 발표한 그 담화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야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말이죠. 국정이 정상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 지금 위원장도 말이죠. 지금 탄핵이 되어 있고 감사원장도 탄핵되어 있고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의 모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시각 국민의힘 비상의총 현장 그래서 말이죠. 탄핵 발표, 속출 방문 발표 이렇게 이제 나오고 끌어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탄핵 형사특검 찬성하시나요? 자, 조경태 의원 말이죠.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양반이 뭐 자기가 뭐 야당 의원입니까?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하야해야 되지 않는 이런 좋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정 잡배마도 못합니다. 끌어내리다니. 그 말이 됩니까?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정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 직무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직무가 사실상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총리가 어떻게 하며 로드맵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는 현재 전부 국정이 마비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부터 지금 대책을 세워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에만 목적을 둬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원수진일이 있습니까?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군인들이 말이죠.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국방위 질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대화는 자, 없었던 개헌 군인들이 말씀이죠? 나와 있는데요. 예, 이번에가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특전사 그럼 사령관 끊었습니다. 같습니다. 이 양반도 말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항명을 각오하고 지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임명을 살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전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쪽 상대방 따지고 형편 따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한국 군대를 말이죠. 완전히 물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별이 아니라 물별입니다. 물별. 당당하게 말이죠. 나는 떳떳하게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받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죠. 명령을 불복종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본분에서 벗어납니다. 곽종건 중장, 당신은 말이죠. 나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찬사받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겁니다. 이거 뭐 사람을 충격을 가하라는 것도 아니고 살상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담화문을 봤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707 여단장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고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 그리고 참 1공수 여단장 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앞다투어서 말이죠. 수방사 사령관도 기자회견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별 달고 말이죠. 별이 똥별입니까? 똥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윤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 대통령이 명령을 하다 했으면 말이죠. 특별히 인명살상이나 무엇을 뭐 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 반인륜적이고 말이죠 윤리적인 것이 아니면 그 명령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살상 무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평가는 역사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항명했다고 칩시다. 그건 좋은, 그건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말이죠 야당 국회의원들과 회견을 하고 말이죠 발표를 하고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자, 곽종장 당신 말이죠. 그 뭐 김무선 대령 봤죠? 당신 까는 거 봤죠? 쉽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 김 단장은 당신이 직접 체포하라는 제시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라고 불신의 불신을 거듭하면은 이게 명령 개통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 답답한 양반들아.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야당은 국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서 얼마나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나 그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분노한 사람들이 한동훈 집 숙소 아파트죠. 거기 가서 아마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금 저기 한동훈 거주 집 앞 난리 났다. 이렇게 되죠. 현장 취재 한동훈 집 앞 난리 났다. 보수 애국자 몰렸다. 한동훈 내란 특검법 추진하겠다. 한동훈 구속 강남타워 팰리스에서 지금 홍철기 TV에서 중계를 하는데요. 누가 아니고 내용을 한번 거저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한동훈은 분들은 이 자유와 행복이 무언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말이죠. 지 말대로 조기 퇴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루어야 됩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고 말이죠. 야당에 대해서 공격이라면 그렇고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문제 있지만은 야당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도 문제있다. 이것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판하고 자 하야해야 된다고 본칩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야당에게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짰습니까? 내가 대표라면 말이죠. 우리의 잘못을 다 시인을 하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시인을 하고 윤 대통령의 과오는 바로 우리들의 과오다. 국민의힘의 과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민주당을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오도록 당신들이 그렇게 했느냐.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란듯이 말이죠. 야당보다도 더 악랄하게 더 무자비하게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외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참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운동 세력이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고세진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국회를 해산할 법이었다면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야말로 광화문 대국민운동본부 천만 조직을 해서 직접 민중혁명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국민들의 민의를 백성들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까지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로드맵이 말이죠. 2월 달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4월 달에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때 대통령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 되면 현재 행정 권력, 국회 권력 다 가지고 멋대로 할 겁니다. 연방제로 가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모두 심판을 받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2월 달에 조기 하야, 국회의원 300명 전부 사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동시에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중립 거국 내각을 여야 합의하에 구성을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보수 중도우파 여러분들, 이 시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민국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